사는 게 다 그렇지. 끓이다 보면 누군가 오겠지. 이 냄새가 사람을 부르긴 할까. 오늘도 빈 그릇만 늘어놓고 있네. 장터의 새벽은 늘 안개로 시작된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복내는 장터 한켠에 낡은 솥을 올려놓는다. 솥 안에서는 뼈와 고기가 천천히 끓어오르며 국물의 깊은 향을 퍼뜨린다. 그러나 그 냄새를 맡아줄 사람은 드물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은 저마다의 물건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지만 복내의 자리는 늘 한산하다. 국밥은 서민의 음식이지만 이른 새벽에 돈을 내고 따뜻한 한 그릇을 찾는 이는 많지 않다. 복내는 손때 묻은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빈 의자들을 바라본다. 의자 위에는 이슬이 맺혀 있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천막을 흔든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다. 국밥을 팔아 얻는 돈은 많지 않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결핍은 사람이다. 하루 종일 말을 건네줄 이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든다. 장터의 풍경은 늘 같았다. 닭을 파는 상인은 닭 울음소리에 맞춰 가격을 외치고 채소를 파는 여인은 흙 묻은 손으로 손님을 붙잡는다. 그러나 복내의 자리에는 그저 국밥 냄새만이 맴돈다. 국밥은 끓어오르지만 그 냄새가 사람을 불러 모으지 못한다. 그녀는 국밥을 끓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냄새를 따라와 앉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날은 쉽게 오지 않는다. 복내의 삶은 단순하다. 새벽에 솥을 올리고 낮에는 국밥을 팔며 저녁에는 남은 국물을 정리한다. 그 사이사이에 그녀는 장터의 소음을 듣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늘 그녀의 자리를 지나쳐간다. 그녀의 국밥은 따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다. 이 평범한 세계 속에서 복내는 살아간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고 그녀의 자리도 늘 같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깊은 고독이 숨어 있다. 국밥 냄새가 퍼져도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녀의 세계는 국밥과 빈 의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뿐이다. 복내는 국밥을 끓이며 빈 의자들을 바라본다. 의자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앉는 이는 없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국밥을 팔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다. 누군가가 앉아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다. 그러나 그 순간은 드물다. 장터의 사람들은 바쁘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서로 흥정을 하고 웃고 떠들지만 복내의 자리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국밥은 따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다. 복내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국밥을 끓이는가? 돈 때문인가? 아니면 습관 때문인가?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답이 나온다. 그녀는 사람을 기다린다. 국밥을 끓이며 누군가가 와서 앉아주기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그녀의 삶을 지탱한다. 빈 의자들은 그녀의 결핍을 드러낸다. 돈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말 건네줄 사람이 없는 하루는 참기 어렵다. 그녀는 국밥을 끓이며 사람의 목소리를 그리워한다. 그 목소리가 그녀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쉽게 오지 않는다.
비가 갠 저녁 장터 끝에서 아이 하나가 홀로 서성인다. 아이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지만 눈빛은 낯설고 서툴다. 그는 장터의 소음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의 옷은 귀하지만 그의 표정은 외롭다. 복례는 아이를 바라본다. 그는 장터의 끝에서 서성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하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고 그의 발걸음은 망설인다. 그는 장터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끝에서 머문다. 비가 갠 저녁, 장터는 젖은 땅과 흙냄새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물건을 정리하고 장터의 소음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하다. 복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 그녀는 늘 사람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 이제 그 아이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낯설지만 그의 존재는 그녀의 결핍을 자극한다. 상단의 하인은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 그는 아이에게 말한다. 이런 곳에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그는 아이를 보호하려 한다. 복례는 고개를 숙인다. 그녀는 괜히 얽히면 탈이 날 것 같았다. 아이는 귀한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주변에는 하인이 있다. 복례는 그들과 얽히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녀는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은 조심스러움 위에 세워져 있다. 복례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갈등한다. 그녀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한다. 그녀의 자리와 그녀의 삶이 흔들릴까 두려워한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아이를 외면한다. 그러나 아이는 복례의 국밥 앞에 멈춘다. 그의 비싼 신은 진흙에 젖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복례의 국밥 냄새를 맡으며 말한다. 아주머니, 이 냄새가 집 생각나요. 그 순간 복례의 마음은 흔들린다. 그녀는 늘 사람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 이제 그 아이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결핍을 채운다. 복례는 국밥을 내어준다. 아이는 그 국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든다. 그의 손은 서툴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하다. 그는 국밥을 먹으며 복례를 바라본다. 그 순간 복례의 세계는 변한다. 그녀의 국밥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하주는 그날 이후 몰래 장터를 찾는다. 그는 귀한 집안의 손자였지만 장터의 소박한 풍경 속에서 오히려 안정을 느낀다. 복례는 묻지 않는다. 아이가 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녀는 그저 국밥을 내어주고 아이는 말없이 먹는다. 국밥 그릇 하나가 둘을 이어준다. 장터의 사람들은 아이를 이상하게 바라본다. 비단 도포를 입은 아이가 서민의 국밥을 먹는 모습은 낯설다. 그러나 복례는 그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가 국밥을 먹으며 잠시라도 편안해하는 모습이다. 하주는 점점 복례의 자리에 익숙해진다. 그는 국밥을 먹으며 작은 웃음을 지어 보인다. 그 웃음은 복례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녀는 늘 사람을 기다려왔고
이제 그 기다림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복례와 하주는 말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이해가 있다. 복례는 아이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본다. 하주는 복례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동맹이 된다. 어느 날 하주는 국밥을 먹다 말한다. 아주머니랑 있으면 내가 나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복례의 손을 멈추게 한다. 그녀는 그 말이 가볍지 않음을 안다. 하주는 늘 집안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귀한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억눌려 있었다. 그러나 복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느낀다. 그는 국밥을 먹으며 웃으며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 복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그녀는 늘 사람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그녀에게 사람을 주었다. 그의 말은 그녀의 결핍을 채운다. 그녀는 국밥을 끓이며 그 아이의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 그 순간 복례의 세계는 변한다. 그녀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다. 그것은 아이에게 자신을 찾게 하는 힘이다. 복례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 조부 서만호는 손자의 변화를 느낀다. 늘 웃지 않던 아이가 웃는다. 늘 침묵하던 아이가 말을 한다. 그는 손자의 변화를 의아하게 바라본다. 그 아이 어디서 그랬느냐? 만호는 묻는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그는 손자의 변화를 탐색한다. 하주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복례와의 시간을 숨긴다. 그러나 만호는 손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지한다. 그는 손자가 장터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만호는 장터를 조사한다. 그는 손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장터의 풍경을 바라본다. 그는 국밥 냄새를 맡고 복례의 자리를 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손자의 웃음을 떠올린다. 그 순간 만호의 마음속에 그림자가 들이운다. 그는 손자의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는 손자가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한다. 그는 그 변화를 막으려 한다. 만호는 복례를 알아본다. 그녀의 얼굴은 젊은 시절 외면했던 사람의 이름과 같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젊은 시절 복례와 같은 사람을 외면했다. 그는 그 빚을 잊었다. 그러나 이제 그 빚이 다시 나타났다. 설마 그때의 빚이 아직 남아 있었단 말인가? 만호는 중얼거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한다. 복례는 만호를 바라본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과거를 본다. 그녀는 그가 외면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음을 안다. 그 순간 복례의 세계는 어두워진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순간을 맞는다. 그녀는 국밥을 끓으며 그 빚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 빚이 아직 남아있음을 안다. 장터 정리가 시작된다. 복례의 자리도 사라질 위기다. 장터는 새롭게 정비되고 오래된 자리는 밀려난다. 복례의 국밥 솥은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밀리면 난 갈 데가 없어요. 복례는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는다. 하주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다.
그는 복례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는 복례와의 시간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 순간 복례와 하주는 최대 위기를 맞는다. 그들의 세계는 흔들린다. 그들의 동맹은 시험을 받는다. 그들의 결핍은 다시 드러난다. 만호는 결국 복례 앞에 앉는다. 장터의 소란이 잠시 가라앉은 저녁, 그는 무겁게 걸음을 옮겨 복례의 국밥솥 앞에 자리를 잡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입을 열어 말한다. 늦었지만 내가 책임지겠소.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빚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그러나 복례는 고개를 젓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책임은 돈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복례의 말은 만호의 마음을 깊게 찌른다. 그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복례는 그 방식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드러낸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다. 하주는 그 대화를 지켜본다. 그는 처음으로 조부의 얼굴에서 흔들림을 본다. 늘 강하고 단호했던 조부가 복례 앞에서는 작아진다. 그 순간 하주는 국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만호는 복례의 말에 침묵한다. 그는 국밥 냄새를 맡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젊은 시절 그는 복례와 같은 사람을 외면했다. 그는 그 외면이 빚이 되어 돌아왔음을 안다. 그는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다. 그것은 진심으로만 갚을 수 있다. 만호는 장터를 지키는 방법을 찾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움직인다. 그는 장터의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는다. 그는 장터를 정리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뒤에서 움직이며 장터를 지킨다. 복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녀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며 사람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녀의 자리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장터의 정리 계획은 점점 힘을 잃는다. 상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 뒤에서 만호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주는 조부의 변화를 느낀다. 그는 조부가 복례의 말을 마음에 새겼음을 안다. 그는 조부가 돈이 아닌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안다. 그는 그 사실에 놀란다. 그는 처음으로 조부를 존경한다. 장터는 유지된다. 복례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국밥을 끓인다. 그러나 이제 그 국밥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된다. 하주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귄다. 그는 복례와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찾았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자신을 나눌 수 있다. 그는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린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만호는 처음으로 사과를 한다. 그는 복례 앞에 서서 말한다. 내가 잘못했소.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그는 평생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사과를 한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복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린다. 그녀는 오랜 세월의 결핍을 채운다. 그녀는 국밥을 끓으며 사람의 진심을 느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복례는 여전히 국밥을 끓인다.
그러나 이제 그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다. 그것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다. 장터의 사람들은 복내의 국밥을 찾는다. 그들은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웃으며 서로의 결핍을 채운다. 복내의 국밥은 사람을 이어준다. 하주는 그 자리에서 웃는다. 그는 국밥을 먹으며 집을 느낀다. 그는 복내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을 느낀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만호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는 국밥이 사람을 이어주는 힘을 느낀다. 그는 그 힘을 인정한다. 그는 이제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달 밝은 밤 장터에 웃음이 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웃으며 서로의 결핍을 채운다. 장터는 이제 단순한 시장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다. 하주는 말한다. 여긴 집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다. 그는 국밥을 먹으며 집을 느낀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복내는 대답한다. 사람 있는 데가 집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그녀는 사람을 기다려왔다. 이제 그 사람은 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 복내의 세계는 변한다. 그녀의 국밥은 사람을 살린다. 그녀의 자리는 사람을 이어준다. 그녀의 결핍은 채워졌다. 그녀의 세계는 새로운 평형을 맞는다.